안녕하세요. 플라톤 인문학 TV 강사 김성호입니다. 오늘은 그 이재명 지금 민주당 후보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야기하는 뉴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딜 얼마 전 그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은 미국의 뉴딜 정책을 예로 하면서 자신의 어떤 정책을 뉴딜에 비유했어요. 이걸 보면서 정말 저는 저 사람이 진짜 뉴딜을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좀 비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뉴딜은 이게 뭐냐면 케인즈의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창출 이론과 계획 경제 이론에 기반을 둔 거예요. 중앙 집권적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 이론이라는 거죠. 이것을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그,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미국이 이제 그걸 채택을 하면서 이제 대공황을 이제 이겨나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루즈벨트 대통령.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재명은 이 뉴딜이 성공을 거둔 경제 정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미국이 경제 대공황을 탈출해 나간 것은 뉴딜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2차 대전이 터지면서 군수 산업이 팽창하면서 성장하면서 이런 그 대공황을 이겨나갔던 것이지 뉴딜 정책이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다음 이것은 이것이 미국에서는 그 후보 때문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정부 주도로 하면서 어느 정도는 뭐 성과를 거뒀다는 부분도 있어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니 그것이 전체적인 성공이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는 거둔 측면이 있어요. 응? 후보댐을 건설하거나 어떤 고속도로를 공사를 일으키면서 거기에서 그 수많은 어떤 고용자들 고용 효과를 낳고 또 소비가 진정된 측면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런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이 누구도 했냐면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의 군국주의도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을 펼치죠. 독일에는 나치즘이 있는 것이고 이탈리아는 파시즘, 일본 군국주의가 나는 거죠. 이 계획 경제라고 하는 것이 초반에는 정부가 주도로 하니까 단기적인 어떤 경제 성장에는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것이 중장기로 가면은 민간의 민간 기업의 자율성이 깨지면서 침체가 되거든요. 경기에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역량을 지원하면서 하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틀러가 집권을 한 후에 어떤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죠. 그것을 통해서 아우토반을 건설하기도 하고 어떤 구두 산업은 중화공업, 뭐 탱크, 뭐 어떤 전투기, 어떤 뭐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을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을 하면서 초반에는 굉장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실업률이 낮아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대중의 어떤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어느 정도가 국가가 투자를 해서 이 개발 부음을 일으키려면은 영토라는 게 중요해요. 그만한 영토가 있어야 고속도로를 깔고 댐도 만들고 어떤 통신 수단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영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는 거둘 수가 있었어요. 뭐 60, 50 이게 큰 대륙 하나가 미국의 영토니까 엄청난 그 개발 붐이 있는 거죠. 근데 독일은 어떨까요? 독일은 미국만큼 영토가 크지 않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영토를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미국과 프랑스가 찾아왔던 식민지 쟁탈전을 다시금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야? 정부 주도의 계획 경제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미국은 영토가 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뒀어요. 하지만 영토가 크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식민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우리가 한다고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하죠? 우리 식민지 전쟁 할 건가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장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무역을 해야 되는 거죠. 수출을 해야 되는 거. 근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업 활동을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지금?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은 세금이고, 그리고 이것은 기업이 내야 되는 부담이거든요. 그럼 기업 활동 유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2차 대전은 세계 대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계획 경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 계획 경제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이승만, 박정희예요. 왜? 이승만은 뭘 봤어요? 미국에 있으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후보장을 건설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체득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야? 박정희는 어디야? 만주 군관학교에 다니면서 일제가 만주국을 어떻게 개발했는지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 주도형 계획 경제. 그것이 뭐야?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에요. 경제 개발 계획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정희, 이승만이 생각했던 개발 경제 계획은 히틀러, 무솔리니, 군국주의와는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 이것은 민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던 거.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까지 이루어지면서 뭐예요? 처음에는 국가가 계획 경제를 해야 돼요. 왜? 자본이 없으니까 민간에 돌릴 자본이 없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재정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경제를 일으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도 뭐예요? 서구 열강의 경우도 1, 2차
1차 세계대전 이후 민간 자본이 깨져버리니까 국가 주도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케인즈가 나오는 것이고, 그 케인즈 이론이 유행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것을 적용을 한 것이고. 그런데 2차 대전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냐? 2차 대전 끝난 후에 영국은 뭐예요? 영국과 서방 국가에서 자본이 투자 공장도 다 깨지고 민간 자본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때 마셜 플랜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규모 원조 계획으로 인해서 계획 경제를 이쪽에서도 해요. 국가 주도로.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해. 근데 어떻게 돼요? 1970년대 되면서 전쟁이 완전히 복구가 되고 민간 자본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국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성장 구조를 바꾼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 대처리즘이고 그것이 레이거노믹스다. 그것이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거는 경제의 주권이 민간에게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 주도가 아니라 이제는 민간 주도로 바뀌는 것이 경제 민주화예요. 무슨 경제 민주화 해놓고 무슨 복지 정책을 전부 다 전 국민 복지 정책 피는 것을 경제 민주화다. 민주화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정부가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반민주적인 정책을 민주화라고 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민주화는 뭐야? 국가 계획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서 민간 주도로 이 양을 가져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국가 주도로 했지만, 그래서 전두환 시대를 거치면서 민주화도 하나가면서 뭐예요? 민간 경제 위주로 경제 정책들, 경제 주도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니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거는 국가가 할 때 경제개발 계획이지 민간이 할 때는 민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기업이, 가게가. 이제는 국가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민주화로 경제 민주화로 간 거예요. 그래서 87년도에 정치적으로 민주화도 됐지만 뭐예요? 경제적으로도 민주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이걸 와가지고 국가가 해가지고 경제를 주도적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주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국가가 해야 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국가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복지 정책 해주고 시장을 기업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치안함과 복지와 뭐 이런 것들 대외 경제 여론 외교를 해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독과점 어느 정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자율적으로 경제 발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 국가가 나서서 경제를 이끌겠다. 뭐 기본소득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뉴딜이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적으로 성장한다 해서 뉴딜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온다.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뉴딜은 미국에서 전후에 복구하면서 그것이 유럽을 원조하면서 전후에
그 민간 산업을 민간 자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뉴딜을 일시적으로 했던 것이지 그 과정이었던 거예요. 민주화로 가기 위한 과정. 이 민주화 돼 있는데 다시 이걸 한다? 이거는 역사를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마시라. 그것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 이재명이 말하는 뉴딜이다. 그것은 망국의 경제를 망국으로 이끌고 그거야말로 히틀러, 무솔리니, 인본 군국주의가 했던 극우 정책을 그대로 갖고 와서 이 나라를 극우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게 극우예요. 극우 전체주의, 국가가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거. 극우가 뭔지도 모르면서 극우를 얘기를 해요. 이재명, 당신이 극우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경제가 극우고 정치가 극우고 다른 게 극우가 아니에요. 원래 비판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자신을 보고 자신부터 극우적인 경제 정책을 하지 말라. 당신이 이 나라를 극우로 이끌고 있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